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14나노 반도체 양산 발표, 자립 급한 화웨이, 인프라 위에 자국 반도체 투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14나노 반도체 양산에 대해서 발표가 났어요. 내년 말에 14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양산 발표인데, 이 내용 그리고 이 배경,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볼 내용은 14나노 양산 발표한 중국입니다. 중국이 내년 말 2022년 말에 첨단 미세 공정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14나노 반도체를 자체 기술, 말하자면 중국 자체 기술로 양산한다는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집요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모두를 흥미롭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 소식이 나온 것은 6월 23일자 환구시보입니다. 여기에 같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중국 공업화부 직속기관인 전자정보연구소 소장인 윈 샤오진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산 14나노급 반도체 제품이 내년 말 양산이 가능하다. 비록 기술적인 난제들에 직면했지만 이미 희망을 보고 있다. 자, 보세요. 내년 말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말에 양산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14나노급으로.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이 14나노급이 얼마나의 성능을 가지는 14나노급인지,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금 지라갈륨 반도체도 만든다고, 지금 웨이퍼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칩도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쏟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믿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SMIC와 같은 경우는 지금 14나노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 SMIC는 지금 현재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기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그의 말 두 마디의 말이 현재 중국의 반도체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18나노를 넘어서 14나노, 그리고 12나노, 이러한 첨단 공정으로 이것을 이동을 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그들의 속마음이죠. 그는 황구시보에 반도체 칩은 고속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자국 업계에서 28나노 제품을 올해 말 2021년 말에, 그리고 14나노 제품은 내년 2022년 말에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반도체 칩은 고속 발전의 원동력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로봇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반도체 칩은 고성능화 그리고 저전력, 이러한 것들의 명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명제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첨단 공정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14나노 제품의 양산이 반드시 돌파해야 될 그들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회로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력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미세 공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을 사용하여 만든 반도체를 사용하면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5G 이동통신 기지국과 같은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세 공정 개발을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그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가 14나노 공정 개발이에요.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미세 공정 반도체 자립의 선봉장 누구냐? 파운드리 업체인 SMIC입니다. SMIC는 최근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이게 생산이 가능했는데, 자, 지금 중국의 원 소장이 말하고 있는 14나노 공정은 이미 SMIC에서 공정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정 개발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소부장이 전체가 문제가, 소재, 부품, 장비,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극복했느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SMIC의 주력 공정은 14나노 공정이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회로폭이 두꺼운 55나노, 그리고 65나노, 0.15 마이크로미터, 0.18 마이크로미터 급이죠. 그래서 이게
100나노가 넘어가요. 0.1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100나노가 넘어가는 이러한 급이 지금 주력 공정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SMIC의 기술력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직접 투자, 그리고 파격적 세제 혜택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미국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화웨이를 통해서 성공했던 방식 그대로 미 상무부를 통해서 SMIC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공급 사슬 그리고 자금줄을 모두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SMIC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완전히 탈퇴가 되고, 물론 스스로 탈퇴를 했어요. 탈퇴가 되고 여기에 자금줄까지 완전히 봉쇄를 시키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일단 만들려면 전공정과 후공정 이 모두 필요하죠. SMIC와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해당되는 제품을 만들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이 후공정 처리를 통해서 이 반도체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SMIC와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치중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리소그래피 과정입니다. 지금 리소그래피 과정인데 지금 SMIC에서 하고 있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이러한 거죠. 자,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일단 설계가 돼야 되죠. 노광 공정 들어가야 되죠. 시각은 잘라내는 것, 그리고 이온 주입, 그리고 방막 침적, 검사, 이러한 다양한 프로세스마다 다양한 설비 그리고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200가지가 넘는 장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중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재료, 설비 공급망, 특히 소부장,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가 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국 자체적인 독자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 그리고 설비, 여기 모든 것, 말하자면 소재, 부품, 장비, 이 모든 공급망을 중국 자체적인 공급망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구매를 해 간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자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미국의 제약을 벗어난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거는 가장 큰 이유, 미국이 반도체를 통한 중국 첨단 기술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이 반도체를 통한 중국 첨단 기술 발전에 목줄을 쥐고 있다. 가장 큰 이유, 반도체가 지금 생산이 되는데 TSMC도 지금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 소장은 이번 개발을 통해서 14나노 반도체 칩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난제를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식각기, 방막 증착 등 관건이 되는 장비들의 경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 개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 내년 말에는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서 양산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장비들 아니면 부품들, 이런 것들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완전히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져 가요. 램 리서치나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니면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에 의해서 방막 장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방막 증착 장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다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견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SMIC만 제재를 가했지 다른 업체들은 제재를 가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장비를 이용한 지금 14나노 개발, 그리고 SMIC의 기술을 가져와서 14나노 양산, 이게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거예요. 미국의 제재로 몰락한 화웨이처럼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로 몰락한 화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흔든 대표적인 사건, 그것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몰락이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스마트폰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존재감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한때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1, 2위를 다투던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단숨에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렸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갖는 가공할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유,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외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거죠. 원유와 같은 경우는 중동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특히 이란. 그리고 반도체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회사들에게, 그리고 TSMC 이런 회사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또한 현재는 전기차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 도래, 그리고 AI, 로봇 시대로의 전환이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더욱더 만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원유의 수급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반도체의 경우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련 업계는 올스톱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면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올스톱을 하게 됐죠. 이러한 것이 중국 산업에도 올스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CPU,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그리고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도 거의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의하면 작년 중국 반도체 수입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3,8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23조 5,479억 원에 달했다고. 이 반도체 의존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은 산업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반항을 하려면 스스로의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목을 매달고 있다는 거죠. 이는 작년 중국의 전체 수입액 중 약 18%에 차지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자립이 급한 화웨이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자국 반도체 회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화웨이는 미국의 3차 제재, 3번의 제재를 통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그리고 기계 등을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화웨이가 자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소부장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화웨이입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의 중심에 있죠. 화웨이가. 이런 화웨이가 중국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해외 공급망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서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화웨이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발버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정보 제공사인 텐엔차에 따르면 화웨이 산하 투자 전문 자회사인 허블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리소그래피, 말하자면 노광 장비의 광원 시스템을 만드는 베이징 커이 후미안 광된 지슈에 8,200만엔, 한국 돈으로 약 143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화웨이는 이 회사 지분 4.8%를 확보해서 7대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광원이 잘 하게 되면 그들이 쓰게 되겠죠. 이 회사는 현재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과학원 마이크로전자연구소가 26.6%의 주식을 소유해서 최대 주주로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 기관은 중국 정부의 자회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국영회사. 현재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칩에 빛으로 정교한 회로도를 그리는 장비입니다. 노광장비라고도 불러요. 이 노광장비의 대표적인 회사 ASML을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ASML의 그 광원이 필요한데 그 광원을 만드는 회사가 중국 회사가 있는데 그 중국 회사에 지금 화웨이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지금 리소그래피, 노광 장비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리소그래피 장비와 광원 기술에 따라서 반도체의 정밀도가 결정이 되는데 화웨이는 그동안 외국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해왔죠. 화웨이가 투자한 베이징 커이 홍위안은 중국에서 고에너지 엑시머 레이저 개발을 성공을 해서 외국 회사의 독점을 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광원 자체가 중국 회사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대체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화웨이는 2019년 4월 달에 설립한 허브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28곳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면면을 보면 전력 반도체나 인공지능 반도체나 실리콘 카바이드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의 전략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보세요.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금 지라갈륨과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웨이퍼 팹을 아예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분야의 투자, 결국은 중국 정부와 같이 괴를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과거에는 화웨이는 제품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에 주로 투자했지만 최근에는 기술 개발 단계의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반도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는 미국의 제재로 접근이 불가능해진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는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 제조사인 스카이버스에 투자를 해서 지분 3.3%를 확보했습니다. 후공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체이죠. 스카이버스 역시 중국 과학원이 자금을 댄 회사로 결국은 이 회사도 어떤 회사이다? 국영기업. 국영기업에 지금 화웨이가 돈을 댄다.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KLA에 도전하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달에는 웨이퍼 에칭 장비를 만드는 닝보 올세미와 실리콘 카바이드 검사 장비 제조사인 에피월드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각각 6.2%, 4.6%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화웨이가 투자한 반도체 장비 소재 제조사들은 해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제 태동하는 단계이죠. 태동하는 단계인데 이들을 투자를 해서 키워서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서 이 중국의 그 반도체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접수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회사별 투자 금액도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화웨이는 스카이버스에 330억 위안, 약 5억 원을 투자했고 이를 두고 화웨이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에는 일단 투자하고 보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 의견을 제가 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회사들의 괴는 중국 정부의 투자와 일맥상통한다. 지금 스카이버스도 중국이 투자한 회사거든요. 다 지금 반도체 업체 하나 모두 다가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회사 중국이 이것을 모든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웨이는 어떠한 상황인가? 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과 한가운데 있는 화웨이 상황은 어렵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화웨이 제재는 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지난해인 2020년 9월 달부터는 화웨이는 미국 회사의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손을 댈 수도 없는 실정이에요. 미국의 3번에 걸친 제재로 인하여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까지 분사할 정도로 지금 회사 상황은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웨이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투자의 배경, 중국 정부, 그리고 이 화웨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통신장비. 통신장비는 절대로 중국 입장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중국은 화웨이를 포기할 수 없다. 그 가장 큰 이유, 통신장비 때문이다. 역시 ZTE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화웨이는 자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화웨이는 중국 내 웨이퍼 파운드리 업체에서 14나노에서 28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SMIC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SMIC, 화웨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고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으로서도 지금 14나노 공정의 개발, 이 개발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예요. 중국 반도체 14나노 양산 발표와 지금 화웨이가 소부장 업체들에게 신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